안녕하십니까. 세종문화원 임영입니다. 우리 문화원연합회에서는 전국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지금도 자라나고 있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새로 태어난 도시, 그 도시에 대한 탄생기를 써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백인 인터뷰도 그 일환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머리띠로, 어깨띠로, 그리고 촛불로 경제적인 도움으로 많이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숨은 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이렇게 인터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라는 거기까지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법률도 기한을 했고, 그게 나중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공포가 됐고, 그 뒤에 충청권 어디엔가 입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입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평가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종시 지금 이 자리, 당시는 연기 공주지역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입지도 선정을 했고 또 도시계획도 하고,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004년도 10월 21일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후속 대책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를 건설하게 됐는데, 그때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우리 세종시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개헌할 때 행정수도 위헌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명문의 규정으로 행정수도는 세종시다 이렇게 정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은 이 위헌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됩니다. 세종시의 현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세종시 안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컬푸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기왕에 이미 있는 구도심인 조치원, 신구 도심 간의 불균형 문제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그 도시재생 사업을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해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것은 문화 중에서도 우리 전통과 현대를 같이 잘 어우러지게 하는 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문화재나 또 문화, 민속문화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가면서 또 새로운 문화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들도 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 도시는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고, 세계 속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도시가 아주 개방적인 도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세종시가 건강한 지역 공동체로서 또 자치분권,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원 이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세종시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겠다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이제 공약을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제시했거든요. 그건 주로 이제 그 배경은 우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지리적으로도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의식에 있어서도 지방과 서울이 이렇게 격차가 큰 그런 나라는 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행정 수도를 지리적으로도 이동을 하고 또 서울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세종시로 내려올 줄도 아는 그런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대선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기획본부에서 그런 안을 제시를 했고 대통령 후보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게 큰 쟁점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선거 때. 근데 국민들이 그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바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시자마자 그 행정수도 설치법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2005년부터 이제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지금 세종시장을 맡고 계신 이춘희 시장이 그 당시 기획단장을 맡아서 시작을 이제 해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추진을 잘 해왔는데 그 새누리당 쪽,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죠. 그쪽에서 그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어요. 위헌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 2005년도에. 그래가지고 원래 행정수도로 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원래 행정수도보다는 좀 축소된 형태로 이제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위헌 결정해서 이제 그게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백지화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2010년도에. 그래가지고 행정수도를 아예 못 만들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단식 투쟁도 하고, 그 당시는 연기 군민들이죠. 막 서울로 와서 항의도 하고, 저도 여기 내려와서 농성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지금 이제 2017년이면 절반 정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40% 정도밖에 못 나간 그런 지체 현상이 생기고, 규모도 작아지고, 또 도시계획도 좀 헝클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왜곡이 됐었는데, 다행히 제가 여기 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법도 고치고, 예산도 다시 확보하고 해서,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30년까지 이대로만 쭉 나가면은 원래의 모습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도에서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 팀장을 제가 했고 그 뒤로 이제 2004년부터
신행정 수도 건설 추진 지원 단장을 했는데 우연 판결이 나가지고 그 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지원단으로 또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 심대평 충남도지사께서 서울시는 워낙 그 반대론이 강하니까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돼야 앞으로의 미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손학규 지사님을 설득시켜가지고 심 지사님하고 손 지사님이 함께 그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습헌법도 엄연한 헌법인데 그 수도를 옮기려면은 정당한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연 판결을 내서 결과적으로는 신행정 수도 건설 추진 사업이 백제화가 된 겁니다. 그래 다시 되살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때 당시 신대평 도지사께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논의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박병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 겨울철인데 아마 한 3개월 마라톤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때 그런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소위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탄생이 됐고 그 특별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행정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헌법 개정에 행정 수도를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좀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행정 수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이 있는데 우선 그 국회 분원 설치 그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제 정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저는 그 밝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종시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는 우리 그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행정 수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이죠. 좀 국가에서 이것이 무슨 우리 세종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나라의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국가가 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명실공히 그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서 저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 또 국회 또 많은 그 우리 국민들 같이 성원하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수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염원이고 우리 그 시민들의 염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세종시가 당초에 그 출발이 12년이 아니에요. 14년이에요. 제가 연기군수 4년짜리를 띄고 12년에 하게 되면 제가 2년을 그 단축하고 내놓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이 국회나 정부나 이렇게 더 14년에 출범하는 거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것은 또 이렇게 미뤄지면 이 정책이 또 바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빨리 이 그 세종시를 출범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 스스로도 그 2년 단축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저기 해가지고 세종시법이 그 12년 7월 1일 날 그 출범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황순덕 그 의원이나 김일호 회장님, 김성구 집행위원장님 등등이 많이 앞장서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본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정운찬 총리께서 재래시장을 방문을 하셨을 때 악수를 청하던 정운찬 총리에게 그 따끔한 일침을 가해 주셨던 상인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총리님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식을 처음에 할 때는 황순덕 의원이라고 그분하고 같이 맨 처음에 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그 단식이고 누군가는 또 해야 할 투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일 먼저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격려를 해줬으니까 해주는 바람에
그래도 원활하게 잘 단식을 일주일간 끝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용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세종시 건립에 의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뭐 이제 시장님 뭐 군수님 이런 등등 또 시의회 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참가하신 적이 있어 그 투쟁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동참하여 이제 삭발식에 이제 우리 머리도 밀어드리고 뭐 등등 이런데 이제 봉사활동으로 인해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저도 그때 좀 이익을 조금이나마 담당하게 됐습니다. 신행정수도의 당위성이 필요해서 대통령에게 제일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까지 되어 있는데 관습법에 의해서 위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여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것도 어제 수정안을 내놓고 거기서 유일하게 이 원안을 갖다가 찬성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를 다시 통과해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금 건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 도시의 뭐 충남이나 대전이나 충북에서 좀 공조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행정수도가 되면 저희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대전과 충남과 충북, 이 충청권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 대전, 충남 좀 도와주시면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저희 시장님이나 이제 저나 또 이제 우리 행정부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국회 내지는 또 정부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은 하루 이틀 다 서울 가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두만길 8-2번 지사는 고소환입니다. 저는 세종시 원원사수 제1대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서 건전하게 살기를 원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금남 27개 단체를 동원시켜서 제주도까지 사인을 받으러 댕겨갖고 약 3천만 명의 사인을 받아서 국회, 청와대, 단에서 박근혜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정부에서 정한 기니까 원한대로 가야 된다 해줘갖고 원안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종 시민들의 그 민의, 삭발과 단식과 서울, 상경, 부산 다니면서 그 투쟁했던 기록들, 하다못해 총리가 왔을 때 계란 던진 일, 또 화염병 가지고 목숨을 갖던 일들의 이런 기록물들이 쭉 있는데 그 기록관을 만들어야만 세종시가 이렇게 탄생했고 이 역사를 알아야 다음에 더 소중한데 그런 기록관이 없는 거예요. 후세 그리고 세종시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지난 것과 미래를 조명하는 세종시민 기록관 정도는 꼭 돼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연기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장단 모임에 갔다가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여 세종시 역에 주치원역 앞에서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에 있는 회원들이 이쪽에 와서 저희 나름대로의 그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또 세종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했던 게 또 기억에도 남고 그러네요. 예전에 돌이켜보면 그 행정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충청권 시도민들이 힘을 합치고 협력하고 네트워크했던 기억이 상당히 나고요. 특히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도시 백지화를 선언했을 때 특히 연기 군민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대동단결하고 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또 전국의 이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전문가들 국민들이 다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가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나름의 지역 공동체, 지역의 정체성을 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열과 갈등 이것보다는 통합과 또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역량을 모으는 그런 노력이 좀 앞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중이고요. 지금 하는 일은 경로당 노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역전에서 삭발하고 또 단식하고 그러고 서울 또 올라갔다 온 거 그거로 기억이 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하고 행정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삭발하고 서울 올라갈 때 하고 또 단식 투쟁할 때 그게 좀 역전 앞에서 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 행정수도가 진행이 되다가 그 우연 판결이 나갖고서는 세상에서 이제 잊혀지는 듯 했지만 2008년도에 그 유한식 그 전 시장이 연기 군수 시절에 군수로 다시 취임하면서 새로운 그 계기가 마련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인사 담당을 했던 그 총괄했던 연기군 자식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행정수도에 관련된 업무는 사업소인 소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준비단 그 연기군 세종시 출범준비단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남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강력한 지역발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투쟁을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건설청 정문 앞에서 현 지금 대통령 대변인을 하고 계신 박수현하고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 단식을 투쟁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텐트에 치고서 단식하는 도중에 제가 전기나 물이나 이런 걸 공급해드리고 맨날 같이 동행하듯이 단식을 하는데 옆에서 제가 지켜드린 기억이 제일 남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도 여기서 지냈고 현재 대학원 생활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려는 목표는 여기가 아닌 다른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꿈이 있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그럼 서울 가야지. 나는 이러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를 뭔가 바꿔줄 뭔가가 필요해요. 여기에 뭔가 큰 것들이 이제 같이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변혁기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동안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날 수도 있지 않는 시대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도전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참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처음에 기함했다가 이후에 MB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세종시 소위 수정안이 나왔을 때 상당한 그 위기를 맞이했었죠. 그 당시에 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충청권 전체가 그 당시 약 500만 정도였었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 이 충청권 전체 온갖 그 사회단체와 많은 주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그 당시에 연기군이었었죠. 연기군에 수주 집결을 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역량을 모아서 세종시를 지켜냈었던 그 과정이 가장 그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세종시라고 해도 지금 세종시 신도시는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도심, 전동, 전의, 조치원 여기에는 지금 낙후가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단체장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은 세종시 시보다 똑같이 좀 발전이 되기를 바라는 거 있습니다. 뭐 구애는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해오면서 순수한 주민들의 결집된 힘을 모아서 어떻든 결과적으로 입법이 통과가 돼서 법적인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기까지의 불상사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스스로 후회 없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수립의 당위성은 첫째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데에 우선 맞춰져 있었고 또 행정 수도가
사실상 우리가 그 남북 분단으로서 그 휴전선이 가깝게 있다 그럴 적에 우리 저기 그 3군도 계룡에 와 있고 행정도 그 당시 우리가 기억하지만 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우리 주변에 잡았을 때 그때 당시 우리가 동의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적절하고 생각했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문화예술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우연 결정되고 난 후에 최초에 이제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들 몇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우연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수투쟁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회의 참석했는데 마침 그분들이 저를 집행위원장으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수년간 사수대책위원회 기획 업무 또 투쟁의 선봉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일요일 날은 정찬 예 그분이 일요일마다 왔거든요. 그래 그분이 안 와야 되는데 해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서 제가 하루 종일 허수아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다니면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3번째는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더라고요. 경찰관이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고 다 참아도 허수아비만 안 된다고 나를 번쩍 들더니 2번 다시는 용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기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3번, 4번 하고 못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에피소드 하나는 뭐냐면 허수아비한테는 그냥 최고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세종시의 미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가 스마트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전국에서 모이신 학부모들이 많아요. 근데 과밀학급, 지금 현재 과밀학급 가장 해소가 시급하고요. 또 교육도 그 교육감님이 바뀌시는 거에 따라서 당리당략에서 이렇게 교육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는 자체가 저희 학부모와 아이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이 발달이 돼야지 지역사회도 발전이 되고 뭐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더욱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종시가 지금 현재 신도시만 지금 발전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 조치원의 옛 연기군에 있던 이쪽으로는 지금 발전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 이것이 제일 제가 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해서 세종시만 지금 현재 신도시만 저렇게 번창해 나가고 여기에 구에 있던 원조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원조 조치원 일대도 발전을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를 선포했고 이어서 헌재의 무산 판결로 인해서 신행정수도가 무산됐을 무렵에 추진 비상대책위를 했고 조치원에서는 군 단위 비상대책위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군 단위 비상대책위에서 행정수도 시설 추진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했었죠. 이 젊으신 분들이 기촌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분들이 한 지역에 치중돼 있고 이 동서남북이 전부 다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기촌이라고 와도 전부 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쪽 동서남북에 마을도 참 좋은 마을 분이 많습니다. 그쪽 마을에 와서 같이 저희들과 같이 부딪히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서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다가 전부 다 서울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능기촌 협의회에서 그런 교육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청 앞마당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단식을 했었어요. 그래 단식을 하는 동안에 그냥 우리는 뭐 릴레이로 다 이제 쉬어가면서도 단식을 하고 이랬는데 그냥 계속 연이어서 단식을 하시던 분들이 못 견디셔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웠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춥고 그냥 얼음은 얼고 미끄러지고 그냥 그게 또 이렇게 모이면 또 사고가 날까봐 그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촛불 집회 할 적에도 걱정이 되고 단식할 적에도 이게 또 사람이 또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걱정이 되고 진짜 안타까웠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법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제대로 된 그 행정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분원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집무실 또는 그 행정기관도 그 지금 미래과학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행정기관은 다 내려와서 명실공히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게 세종시를 우리 지역에다 유치한다 할 때 저희가 이게 이제 결정이 공약사항이었었지 제대로 안 돼 갖고 우리가 이제 서울 보라매 공원이나 뭐 이런데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역전에 모여서 삭발하고 투쟁하고 혈서 쓰고 그때 저 역시 같이 참여했었고 또 제가 2004년 10월 마지막 단식 주자였어요. 그래서 8일 단식 헤매서 이제 결정이 나갔고 제가 마지막 주자로다가 단식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세종시 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그 세종시 종단 그러니까 종단 마라톤을 했어요. 그래서 금남 두만리부터 해서 소정면 그 수정리까지 그래서 약 47km 정도를 그 마라톤 종단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실시했습니다. 마라톤의 목적은 우리 세종시를 지키고 우리가 그 100년대계 국가 균형 발전에서는 우리가 마라톤 하면서 지켜내자 이렇게 해서 실시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국가 균형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탄생한 이 도시가 또 이 안에서는 또 새로운 그 신도시와 또 구도심이라는 그 도시의 또 한쪽은 국가에서 개발을 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 투자되면서 계속 그 양극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또 이 안에서 또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건 또 새로 이제 도시에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있던 그 구도심에 있던 분들이나 같이 이렇게 화합을 해서 상생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집회 때가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건데요. 상경 여기서 버스로도 뭐 한 100여 대씩 올라가서 상경해서 종로 거리를 행진하면서 그 서울 시민들의 그 무감각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쉽지 않은 길이겠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이 신념을 잃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 결과 원안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정부에서도 국토 균형 발전과 또 서울의 포화 상태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좀 분산해 가서 이렇게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했는 취지가 지금 현재는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원도심과 주변 지역과 잔여 지역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려면은 주변 지역, 잔여 지역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시정으로 헌법에 규정한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영기군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회장으로서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임원들 모으고 목사님들 모으고 기도회를 개최했으며 특별히 그 제가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간담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들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저는 강력하게 행정 복합도시 행복도시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교회 목사로서 교회 종교 부지를 넉넉하게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쭈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세종시 안에서 하기에는 솔직히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투기가 좀 약간 가열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젊은 창업인들이 창업을 할 때는 좀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수반된다면 앞으로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이게 세종시에 남아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도시의 목표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거였어요. 우리 목표를 정확하게 서로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지점, 우리가 쟁취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 직할의 광역 수준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 두 가지가 이 도시의 정확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단일하게 한 목소리를 낸 게 또 충청권이나 전국에서 함께 도와주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결합하면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원안 사수투쟁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이제 조천 토백이고 지금 한 61살 먹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그 당시는 많은 희망을 갖고 조천도 같이 커지는 거. 왜냐하면 조천이 조천 역사는 깊은데 그만큼 발전이 안 돼서 상당히 발전할 것을 예산하고 저도 막 희망차게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게 좀 발전상으로 좀 아쉽습니다. 상당히 아쉽고 조금 더 좀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우리 조천이 좀 발전되게끔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분들이 와서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급하게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시로서의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그러한 신도시 개념도 있고, 또한 우리 연기군의 자녀 부지인 구도심에 대한 균형 발전 또한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재생대학 지도교수로서 또 도시재생대학의 그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함께 주민들과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시간이 감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겠죠. 그 전국에서 전부 사람은 예전서부터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갖다 보내라는 그런 그 예전서부터 내려오던 그 전례 마냥 모든 사람들이 대도시로 집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균형 발전 그리고 행정도시가 이쪽으로 왔다 이전을 함으로써 인구가 분산이 되고 고루 발전을 갖다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시청의 이춘희 시장님고 각 층의 단체장님들이 알고는 계시나 마음만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도 비장애가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들 능력이 많아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지금 많고,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장애인들 일자리를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조금 더 시야나 관계 부처에서 노력해 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배부른 사람은 자꾸 배부르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은 밥을 줘서 배를 불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피부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MB 정부에서 이것을 기업도시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연기군을 정사를 아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그 목적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러면서 정운찬이가 금남에 왔을 때 연기군민들이 열심히 투쟁한다는 것이 기억이 나면서 머리를 2번 깎았고 또 금식도 하였고 모진 투쟁은 다 동원을 해서 투쟁한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만치 도시가 건설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세종시가 온다고 해가지고 재산을 수용되는 걸로 알고 그 땅을 빚을 얻어서 대토를 해놓고 나서 우연이 되고 나니까 모두 죽어야 될 형편이라고 울부짖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고 또
도에서도 정무부시장이 앞장을 서주시고 서울 상경 집회를 하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연기 군민들의 결의는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며 그런 부분에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원안사수를 MB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안대로 해서 지금 그 구도심이나 신도심 또 신도심이나 구도심 얘기를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저도 이제 그 신도시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조천에서 이제 상인들이 물어보면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천 시내도 중앙시장도 우리가 그 세종시인데 꼭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도담동이면 도담동에서 왔다. 아름동이면 아름동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16개 읍면동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똘똘 뭉쳐서 개헌까지 잘 돼서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그저 당시는 뭐 행복도시니 뭐 이런 얘기가 했는데 그때 내가 반대 추진 위원회 한 사람이었지. 반대를 왜 했느냐? 연동면 합강은 나의 우리의 중시조 그런 선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터전으로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뭐 꼭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명분도 없는데 왜 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반대를 했지. 나는 당초 뭐 생각에 이렇게 뭐 좋은 도시가 참말로 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도시가 형성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세종시가 나가는 바람이라는 게 이 세종시 출범의 최초의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세종시를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시가 원도심과 구도심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는 게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가 좀 적극적으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신도시의 북쪽 지역을 완전히 도시 발전의 흐름을 차단하는 그런 설계를 해놨다고. 북부 지역의 발전을 차단시키는 그런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해놨고 우리 그 원주민들이 순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어려움을 가져온 거죠. 저는 지금까지도 우연 판결을 관습법에 의해서 우연이라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은 헌법, 법률, 법령, 조례, 규칙, 그럼 조리, 관습, 제일 마지막 번, 7번째 법 가지고서 우연이다. 라는 건 지금도 내가 이해를 안 가고 그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저기는 신설 도시고 같은 세종시라도 여기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모든 그 편의시설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구도심도 굉장히 발전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아우러서 말 그대로 세종시니까 같이 상생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님이야 모든 그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북부 지역 특히 조치원권역 북부로 해서 옛날 연기군 시절보다 어떠한 따뜻한 그러한 그 운정에 또는 그 행정에 접근성이라던가 친밀감이 어색스럽고 취약해졌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명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를 불구하고 서울역, 광화문 청사 이런 외지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정말 그 주민들이 추운 날씨를 불구하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했던 부분
또한 또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또 이 국민들보다 더 앞장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두 번의 또 삭발, 또 단식.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가 정호찬 국무총리가 방문했을 때 그분을 설득하는 그랬던 장면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당시 저는 그 충청남도의 의원으로서 세종시 정상건설 추진위원장 또 원안사서 공동위원장 뭐 이런 그 책임을 맡고 충청남도와 연기군에서 1인 2역으로서 한편으로는 충청남도 의회에서 충청남도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또 연기군에서 연기군 일원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세종시 정상건설 원안사수를 위해서 군민들과 함께 선방에 서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정말 그 세종시와 역사를 같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신행정 수도로 공약으로 만들어질 당시부터 그 구체적인 계획에 참여도 했고 조언도 했고 또 그 계획과 공약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위헌 판결의 결과를 놓고 이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그때 또 노력을 했고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수정안보다는 원안을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또 그거를 홍보하고 또 상대방의 수정안을 반박하는 이제 그러한 학회나 뭐 전문가로서의 노력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 교수 생활의 절반은 세종시를 위해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됐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연기군이 대전 직할시, 전라도 광주 직할시하고 똑같이 1932년에 의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직할시로 되어 있었고 우리 연기군 조치원은 의비로 남았기 때문에 행정수도 같은 게 왔으면은 좋겠다 싶어서 동참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이 구도심 살리시려고 도시재생 사업이나 아니면은 또 이 공원 조성 또 저쪽 봉상리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데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로 문제가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우리 마을에 좀 비포장도로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 단식할 때 그때 정호찬 총리님이 오셔갖고 저희 그 막사에서 의원님하고 했던 얘기가 개인적인 얘기는 많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충청권의 그런 의원으로서 국무총리로서 내가 더 잘 가꿀 테니까 이해라고 단식을 풀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간곡히 충청권 선배님으로서 국무총리를 내려놓으시고 이거를 도와주실 수는 없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 많이 이제 그 옆에 같이 온 분들한테 좀 심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지금 청춘조천이라 해서 만들고 길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봉산동 앞에 각종 시설이 26개인가 들어오는데 새로운 시설이 그렇게 들어오면은 인구 늘고 시설 높아지고 격이 달라지니까 우리 시민들이 조천 의민이 아니라 시민들이 격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조천이 저쪽 이제 저 현 도시를 세종시 저쪽으로는 중부권이라고 하고 이쪽을 북부권으로 해서 북부 지역을 나눠가지고 북부 지역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체제를 엮어가지고 행정체제도 엮고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은 아주 그냥 그저 처음서부터 계속 아주 그냥 거기를 따라 집회에 따라다니고 욕을 받다고 머리 깎고 막 저기 한다고 욕을 받다고 신대평과 영철 이 세 분이 표창을 줬습니다. 저 세종시만 발전하시지 말고 조치원
전동, 전의, 소정리까지 같이 공단을 세워가지고서 발전을 시켰으면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한쪽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연기군에서 어떤 그 도급의 광역화된 그 도시 가운데는 그 흥분도 있고 그 희망도 있었지만은 한쪽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 서로의 그 상반된 의견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시위를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 투쟁이 벌어지는 아주 굉장히 웃지 못할 일들이 서로 같은 작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십자 발효계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저희는 그 서울에 그 버스를 타고 와서 전단지도 뿌렸습니다. 역전에서. 그러면 전단지를 주면 안 받아요. 그러면 제가 울먹이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수립이 돼서 지금 정말로 큰 건물과 세종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커지는 걸 보면 마음이 좀 흐뭇합니다. 가끔 가서 운동하러 세종시를 가는데 거기는 정말 뭐 세계가 주목할 만한 도시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반면에 조치원 같은 데는 아무래도 관공서가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 또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당히 도심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한동안은 이쪽 옛날 연기군 또 부강이나 장긴면, 반포면 이런 데 들어온 옛날에 농민들이라고 할까? 농민들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단체장들이나 다 참석을 해서 동참을 했지만 저는 아이가 어려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단식 투쟁을 할 때 군청 광장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생을 데리고 하우스 안에서 같이 잠을 잤어요. 추운데. 그리고 아침 학교 보낼 때는 우유와 빵을 먹여가지고 학교가 가까우니까 학교를 해서 보내고 아이까지 동참을 시켜서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기억에 남고 많은 국민들이 뭐 머리를 삭발하고 또 단식을 하면서 쓰러지기까지 하신 일들이 많지만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라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조천을 발전과 또 세종시 발전보다는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오야 되는 그 필요성을 과감하게 느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에 지금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적인 혜택을 어떻든 간에 원도심에도 보고 있지만은 신도심하고 같이 생상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혜택을 공동하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삭발식을 하러 올라갔을 때 전이 의원님이 계셔요. 이경대 의원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머리를 깎으러 올라가서 처음에 싹 여기를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서 그냥 큰 시민이고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참석을 해서 그때 그냥 아주 밥만 먹으면 모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구시청짜리 군청, 옛날 군청이었는데 큰 눈이 하얗게 쌓인 그 추운 겨울에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서 그 밤새워가며 농성을 하는데 진짜 그 일은 더 잊혀지지를 않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 수정안을 가지고 세종 시민들을 설득하러 왔을 당시에 조치원 재래시장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는 정운찬 총리에게 동네 어르신께서 지나가고 난 뒷길에 소금을 뿌리면서 원한사수를 외쳤던 그런 기억이 머리 새롭습니다. 연기 군민들이지. 오늘 갑자기 행정수도 만든다고 해서 동참해줬더니 이게 의원 판결 나고 그냥 뿔뿔이 헤어지고
지금 잔여 지역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못 보고 아주 울분을 터뜨리고 있어요. 지금 현지 2230만 평은 정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데 잔여 지역은 격차가 너무나 그래서 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공주 시민들은 장긴면, 의당면, 반포면, 삼계면 지역 주민을 세종시로 이제 시집을 보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아쉽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주시 이준원 시장님하고 저하고 주도를 해서 석별회정 행사를 나눴는데 아마 갑자기 또 목이 메네. 그때 그 석별회정 행사를 하고 기념식수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거기서 나가고 자랑고 했기 때문에 세종시로 제가 이제 전출이라고 하나요? 전입은 일리 와야 되는데 출범 보름 전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이제 세종시 원앙사에서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고 해서 이제 우리 고향 분들도 다 일리 와야 되고 해서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저도 이쪽으로 왔습니다. 우선 가장 현안 문제인 그 구도심과 신도심 가운데에서의 어떤 격차가 계속적으로 균형 잡힌 그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현재는 도담동에만 있는데 계속적으로 각 동마다 생겨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또 그것까지도 이제 감수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실은 또 위에 기득권 싸움에서 거래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들은 아니다 싶어서 자원봉사자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정책에 의해서 했다가 정책에 의해서 무산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주권이 이렇게 행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자원봉사 사목장으로 일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집회나 이런 데 독려하면서 참여해야 되나 갈등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말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독려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과 감사도 드리고 만족은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실무적인 일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그리고 일치 단결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의 염원들, 그러니까 아마 저 같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정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무언가는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모였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때 사무처장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좀 담당을 했었는데 결산을 좀 보면서 쭉 보니까 성금이 한 4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관습헌법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이 지역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염원들이 모이니까 그 단기간 동안에 많은 성금들이 모아지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10년 정도까지의 싸움들의 모티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억이 남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순리적으로 그때 행정수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서울 시민들이 많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의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충청북도 의회에서 삭발 결의대회를 했죠. 그래서 처음 머리를 깎은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삭발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행정수도는 충청권에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더 생기더라고요.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라고 하는데요. 행정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같이 융복합돼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 도시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 예술인들이 세종시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마련해 드려서 같이 그분들과 의논을 하고 해서 문화예술 도시로서 흠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도시를
지방 분권 차원에서 맺는다고 해서 저희 지역이 돼 있는데 그때 될까 말을까 이러한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주민들도 그런 동요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래도 그 행정수도가 위원이 되고 다시 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었을 때 그때가 상당히 어쨌든 수도만 못하지만 그때가 상당히 기뻤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종시가 막 올 때 의원이었었거든요. 세종시가 오기까지는 가장 그 원주민들의 뼈아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2200만 평 속에서 보상을 받을 때 1000만 원도 못 받은 분이 한두 사람, 마을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1억 미만이 42%요. 또 2억 미만이 62%. 그러면 이분들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생활하는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 의원이니까 나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보고서 나도 같이 울고 지금도 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의 구분이 확실히 되거든. 그래서 세종시가 옴으로써 원주민들은 그만큼 뼈아픈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여기에 세종시가 신행정 수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착착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이거 국가의 대업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왕이면은 세계의 명품 도시로서 좀 발전되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은 서울과 우리 세종시와 이원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해요. 첫째, 공무원들이 서울서 출퇴근한다든가 또 이게 뭐 행정적으로 업무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분분히 들리는데 이것을 이왕이 행정수도라면 여기에 모든 기관들이 와서 완벽한 우리 세종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우리 연기 군민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봐더라도요. 그 이북이 대처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울이 너무 가깝다. 세종시 연기군에 그 행정복합도시를 해갖고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일로 내려온다고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안정된 그래도 그 도시 이제 그 교통망이 잘 되고 오다 보면은 전국에 1시간 떼면은 이 세종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또 중앙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이 우리 연기 군민들이었고. 집회로 여러 군데 참석하다 보니까 우리 의정회원들을 동원시키느라고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조천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질 때 사실상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소집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제일 어려웠고, 당 기억나는 것은 조천역 출구에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전부 안내를 해서 커피 들여가면서 행정 수도 완성해야 된다고 서명받은 것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삭발한 거요. 어쨌든 여러 번의 삭발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성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삭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몇 번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삭발할 때는 아예 집에서 쫓겨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남편한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비켜설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알아서 하라고 이래서 이제 삭발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낮에는 못 들어갔어요. 사실 삭발하고 저녁에 좀 어둑해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시어머니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생각보다 이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불교의 인드라 스님이라고 계셨었는데 그 스님이 노래하는 스님이었어요. 근데 삭발한 제 모습하고 그 스님 모습하고 되게 이게 비슷했었어.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연기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협의회장 맡으면서 전국을 모델해가지고 그때 이제 세종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갈등도 많았고 또 뜻있는 분들은
그 삭발을 하면서 단식도 하시고, 예, 거기에 이제 삭발까지는 안 했지만은, 예, 거기에 같이 동참도 해보고, 또 앉아서 골기대도 해보고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심대평 전 의원이 사실상 우리가 국회에 방문해서 활동할 때 많은 협조를 했고, 원안사수 법안 통과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해줬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연기군 군민 전체가 다 같이 협조를 했고, 또 나가서는 천안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협조가 돼가지고 원안사수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 당시 단식 투쟁할 때 상당히 날씨도 춥고 그랬었는데, 우리 그래도 회원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일치된 힘으로다가 그걸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이제 음가양이 있듯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과정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충돌 과정, 그런 것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런 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종시 연기군 의회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 의원으로서 그 헌법 소원에서 2004년 10월 21일 날 헌법 소원에서 헌법 무산됐을 적에 제가 당시 억울한 마음으로서 특의위원장을, 연기군 특의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맡다가 보니까 10월 29일 날 조치원 역 광장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삭발을 하고 투쟁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 한국 청소년 육성의 연기군 지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황순덕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이진희 또 의원님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그 연기군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을 시작해서 이것이 점점 그 점화가 돼 가지고, 심지어 역전 앞에서는 모든 단체장들이 삭발하는, 또 데모하는 그 군중들을 막기 위해서 그 경찰차들이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도 올라가 있었고, 이렇게 또 경찰은 끌어내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 철도를 또 막아서 중앙에까지 알려야 된다, 이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래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당시에 투쟁을 할 때도 기업평도시는 안 된다 했을 때, 이게 그 도시를 꼭 경제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질,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지금 우리 세종시가 다소 그 지연은 됐습니다만은 뭐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욕심이 있다면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대로 된 행복도시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당히 그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헌법 개정 시에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그야말로 행정 중심 수도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청와대라든가 국회가 반드시 저는 우리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완벽한 행정 수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 때 책임을 졌던 이해찬 의원님하고 또 이춘희 시장이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 단장을 했었고, 또 이해찬 총리께서는 그때 당시 총리로서 세종시를 만드는데 총 책임을 졌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 전면에 배치됨으로 해서 세종시가 그야말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기군청에서 신행정 수도 건설 지원 사업소장이라는 기부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사업소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2004년 10월 19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틀 후에 우연 결정이 나가지고 문을 닫았죠. 문을 닫고서 서울로 다니면서 연기 군민들하고 함께
집회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행복도시로 결정이 돼가지고 행복도시 건설 지원 사업소장을 맡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린이집이 단합이 잘 되고 수도 많고 또 젊은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전부 회의를 거쳐서 협조도 하고 또 그 당시 군수님부터 또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철야 농성도 하고 밤샘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전부 단합을 해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종사도 하고 저녁이면은 역전 광장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도록 유도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로 참 우리가 그 원하던 행정도시가 완성돼 가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 이제 그 연기군 일부 공주시가 다 세종시로 포함이 됐는데 북부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촌을 의시해서 저쪽 그 면 지역 연서라든지 전동, 전위, 소정 이런 쪽에는 사실 참 우리가 행정도시로다가 이렇게 편입이 됐지만은 피부로 느끼기가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도시의 균형발전 그 차원에서도 동반 어떤 그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 시나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 지역이 우리 이 지역 원한대로 되지 않으면 이민 가겠다. 다른 지역 이사 가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증을 다 주민들이 반납을 해서 우리는 이 지역에 살지 않고 이사 가겠다. 이렇게 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민등록증을 다 지역 주민들이 반납을 해서 그 통을 안고 상경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나이가 많으시고 이런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날씨도 허락하지 않고 상황도 허락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같이 함께 가두행진도 해가면서 이렇게 투쟁을 했던 기억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고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저는 소통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와서 우리 연기 국민의 의사를 전달한 바는 분명히 소통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당시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전동면에서 농업 경영인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 원안을 사수하기 위해서 뭐 이리저리 뛰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그 활동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현재 제가 생각하는 그 수립의 당위성이라는 것은 지역을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당시 뭐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인구를 좀 서울에 막혀 있는 인구를 좀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지방을 골고루 잘 살게 만들고 국토를 전체적으로 다 잘 살게 만들기 위하다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데모도 있었고, 그죠? 단식 투쟁도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쪽보다는 머리 삭발하는데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 올라가서 집회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이제 정준희 지금 의원님이시죠. 황순덕 의원님하고 그분들 같이 이제 밀시고 하셨는데 뭐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여자분이 미루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인상이 남죠. 뭐 상생이라는 말도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전제는 정치의 권한과 권력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그 지방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살려서 국제화도 하고 그 전문성도 살리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게 이후에 그 우리 한반도 통일 이후나 그 이후에 경쟁력을 갖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국가 정책을 정부 스스로 대통령이 부정하고 백지화하려고 했던 부분이 가장 어려웠죠. 정부가 백지화라든가 방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세종시가 당초 목표대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지연되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는 미안의 도시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목표인 행정 수도로 가야지 국가를 위해서도 또는 지방 재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삭발식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촛불 집회라든지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 뭐 세종시 말만 세종시지 균형 발전도 안 된 것 같고 신도시와 구도시가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구도시에 살면서도 먼저 구도시도 똑같이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앞장을 섰는데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국회 본원이 아닌 국회 자체가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데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분원이라도 와가지고 이 정부가 설치해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삭발. 저희 딸내미가 한 달 결혼을 앞두고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서슴지 않고 거기에 최일선에서 내가 뛰어갔다는 생각에 이장단을 208명 중에 100명 정도를 삭발시켰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걸 계획하고 좀 이끌어 주셨던 전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이 계십니다. 또 설계를 해주시고 건설청장을 하시면서 원만하게 이렇게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신 이춘희 시장, 또 행정수도가 무혐 판결이 났을 때 이 충청권 주민들을 이끌어내 주셨던 심대평 지사님이 참 고마운 분들이다. 그리고 충청권의 지역 언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든지 세종시가 탄생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뒷받침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그 특수임무유공자의 그 연기군 지회장을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연기 군민들이 행정수도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집회도 하고 삭발식도 하고 상경투쟁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흥분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자원봉사 역할은 그 시민들의 그 안전과 그다음에 행사할 때 그 질서 유지, 그다음에 그 시 집회할 때 시가정진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옆에서 교통통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맞는 당시 뭐 송기현 의원 또 김일호 그때 당시 의원 저 셋이 만나가지고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이 대책을 구성을 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한 160개의 단체가 있었는데 그걸 결집을 시켜서 당시 신행정수도 사수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집회도 하고 촛불 집회, 상경 집회, 열차 선전전 정말로 10년 동안 지금 세종시가 있기까지 10여 년간 피 눈물 나는 그런 그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4번의 삭발과 4번의 단식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대책위원회에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 몰래 집까지 여기 군동연합에 잡혀가지고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이 대책위를 살려냈습니다. 이 조천 우이 쪽 잔여 지역이라고 했죠. 잔여 지역은 역사와 문화 전통이 모든 게 살아있고 그 신도시라고 하나 그 계획된 도시는 다 없애고 다시 시작되는 거고 여기 분들은 전통과 뭐를 지키려고 하고 저쪽 분들은 다시 이제 우리는 이 마을에서 다시 시작했으니까 뭔가는 우리끼리 다시 해보겠다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질감이 생긴다고 할까요? 근데 그걸 빨리 통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2030년도에 세종시 관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그게 빨리 통합돼서 그 시장이 이쪽 잔여지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 세종시가 들어선 지역은 제가 기억으로는 2240만 평으로서 그 당시에 원수선과 전월산 그리고 그 장남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풍광이 좋은 그러한 천혜의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 연기 군민들이 그 행정도시가 온다고 해서 국가 옆 이렇게
말하자면 수능하고 다 내어줬는데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뭐 과학도시니 기업도시니 이렇게 했을 때에 사실은 그러한 그 유서 깊은 땅, 그런 풍광이 수려한 그 지역을 몇몇 기업들에게 그렇게 주어서 기업도시 한다는 데서 또 한 번 분개를 굉장히 했고, 그건 저뿐이 아니라 연기군민들이 다 그러한 그 허탈감을 가졌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세종시 출범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더불어 유일하게 단층제이기도 하고, 또 이 신도시를 건설하는 주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기 때문에 시청과 건설청 간의 관계도 되게 긴밀하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세종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방분권의 상징이기도 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 국민 모두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처음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목적을 가지고 출범을 했지만 온전한 행정수도가 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명문화된 성문헌법인 헌법에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좀 이끌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 때도 모든 대통령 후보들께서 공약도 하셨고, 그리고 전 국민들께서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시민들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세종시가 완성되고 행정수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도권, 호남, 영남, 제주도, 강원도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끌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좀 늦었지만 정말 그 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이 완성될 때 세종시가 완성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교육특별자치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25명이 한 학급씩을 해서 24학급인 학교를 짓겠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모두 다 거기에 맞춰서 600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한 학교의 부지로 정한 거예요. 근데 막상 출범을 하고 보니까 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공용시설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더 짓는 학교만큼은 새로 그렇게 학생 수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맞춰서 부지를 좀 넓게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